네,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조방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원전주가 조정을 좀 받았고 방산주들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볼까요?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뭐 ETF긴 하지만 한화자산운용이 워낙 방산주와 관련된 ETF를 운용을 잘 하고 계시고 선제적으로 시장에 내놨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방산주 흐름 한번 짚어보면서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연초 이후로 주가가 뭐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24년 말 대비해서 한 188%, 거의 190% 육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승을 왜 했냐고 보면은 사실은 실적입니다. 그 작년 말에 발표했던 실적과 그다음에 1분기, 2분기 실적인데 사실 그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넘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었거든요. 네네. 뭐 뒤에서 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2분기에 뭐 종목별로 약간 조금 주춤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방산 5개사의 실적이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어서 연초 이후로 뭐 한 두세 번 정도 한 61선 정도의 근처에 간 적은 네네. 있지만 전부 다 반등을 해서 최근도 그렇고 성과는 좋은 편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주가가 가는 거는 이제 실적과 기대감일 텐데,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 실적은 핵심은 유럽발 대형 수주가 이제 핵심 요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한국의 대표 수출품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이제 자주포가 있을 텐데, 네. 이게 사실은 17년에 핀란드에서 처음 그 수출이 완제품 형태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본격화해서 수주가 터진 게 22년에 러우 전쟁 대비 유럽항 수출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과거에 그 좀 규모가 좀 적을 때보다 22년은 사실은 과거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 물량들이 늘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 이제 유럽발 대형 수주로 최근에 주가를 연초 이후로 끌고 온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있지 않겠냐는 이제 기대감도 꽤 커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유럽인데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이 재무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겠다. 네. 규모로 따지면 거의 한 1,200조 되거든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그 방산에 대한 그 투자가 한 미국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 자체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한국 좀 물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실적과 기대감인데 실적은 연말과 작년 말과 1분기, 2분기 보여줬고 기대감도 올라오니까 사실은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전반적인 차트를 봐주신 거는 이제 플러스 K 방산이라는 ETF고 그 안에는 우리나라 주요 방산업체들이 바스켓으로 담겨 있는 상황이죠. 아까 그 차트를 이렇게 보면 위에 물론 고점에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우상향 기조가 완전히 훼손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해서 네. 한 190% 올랐는데, 그러니까 18,000원대에서 지금 54,000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보시면은 그 61선을 그 지지선으로 해서 한 3번 정도 뭐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 조정을 받은 이후로는 그쪽을 지지선으로 해서 올라오곤 했는데, 살펴보시면은 한 3월 달에 한번 좀 조정이 있었고요. 근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때는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예, 유상증자가 있어서 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EPS 희석이 되고 이게 한국 국장의 뭐 거버넌스 논란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좀 조정이 있었는데 뭐 6월 달에도 사실 중동의 이란하고 이스라엘 종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보시면은 러우 전쟁 휴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트럼프하고 푸틴 대통령이 그 알래스카에서 회담하면서 이제는 종전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조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이 얘기 나오는 그 LIG 넥스원 2분기 실적이 네네. 사실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포인트가 네네, 있었거든요. 그쵸. 이게 기대치를 하회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니니까 시장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기대치에 대한 하회 관련해서 사실 이런 게 맞물려서 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뭐 그 정도 그 이벤트 때문에 한 61선까지 다가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두 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하고 기대감 두 가지다. 근데 방산을 봤을 때 실적도 뭐 크게 훼손되지 않았고 앞으로 있고 그다음에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앞서 LIG 넥스원 얘기를 잠깐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면 이제는 실망감으로 주가가 좀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올 4분기라든지 3분기에 방산주 실적들은 그러면 시장 기대를 충분히 출중할 정도로 나올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2분기 실적을 좀 네.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네. 2분기는 종목별로 좀 보셔야 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YOY 기준으로 사실은 뭐 100% 이상씩 늘었어요. 네. 근데 이슈는 뭐냐면 에어로나 로템은 괜찮았는데 LIG 넥스원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776억인데 절대 수치로 보면은 이게 YOY 기준으로 한 60% 늘었거든요. 네. 문제는 1분기 대비 줄었습니다. 1분기 대비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컨센 대비해서 낮게 나온 거죠. 뭐 수주도 많고 좋다더니 왜 줄었냐. 근데 실제로 여기 좀 보시면은 사실 본업에서 준 거는 아니고요. LIG 넥스원의 그 자회사 중에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있거든요. 네. 이쪽의 매출이 사실 2분기에 반영돼야 될 게 사실 하반기에 이연됐습니다. 이연되면서 영업 손실이 좀 깨진 부분이 사실 주요 원인으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LIG 넥스원의 이제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괜찮습니다. 5개년치가 한 25조가 쌓여 있고요. 이 중에 그 수출 물량을 대략 저희는 한 50% 보거든요. 네. 그러면 11조 원인데 수출 쪽에서 컨센 대비 좀 낮게 나온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수주가 양산 기준으로 앞으로 이제 1, 2년 동안 계속 꽂힐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 양산 진행률이 올라오면은 현재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양산이 늘어나면 이게 실적으로 잡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출과 마진율은 향후에는 개선될 걸로 좀 시장에서 보고 있어서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우려는 아닙니다. 일단은 뭐 없는 부분이 아니라 쌓여 있는 게 네. 인식되고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분기, 4분기 때 체크하셔도 제가 볼 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해외 유세 방산업체보다 밸류를 더 받고 있다라는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라인메탈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도리어 이렇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더 주가가 더 높고 밸류를 더 높게 받는 게 맞아라는 일종의 버블 논란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수주 잔고는 있는데 네. 일단 제일 그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로키드 마틴이 얼마인데 네. 네가 더 비싸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구조가 다릅니다, 사실은. 로키드 마틴은 대부분의 매출이 미국 정부 매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수 물량이 있고 수출 물량이 있는데 내수 물량은 사실은 마진을 높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거의 독점 제공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대략적으로 한 5% 내외 정도 보거든요. 로키드 마틴은 미 연방 정부 조달 규율이 있는데 여기서 10% 이상 못 넘깁니다. 10% 내외 마진이기 네네. 때문에 저희를 보려면은 사실 유럽 방산이랑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OP 마진이 낮아요. 근데 네. 저희는 지금 대부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수출 물량의 마진율이 거의 35, 4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다르니까 밸류에이션 높게 받는 부분이고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K방산 5개, 그러니까 상위 5개 기업의 퍼가 25배 수준이거든요. 네. 유럽 방산 37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 방산도 향후에 이제 매출이 늘어날 거로 보는 거죠. 그쪽에 유럽 재무장 수요 때문에 매출이 늘 건데 그 모멘텀이 살아있는 수주 모멘텀과 매출 모멘텀이 살아있는 두 그 지역을 봤을 때는 저희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최소 그 유럽 방산 정도의 그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수주된 게 매출이 인식되는 게 앞으로 그 양산 기준으로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미래 밸류에이션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 대비해서 높지 않고요. 밸류에이션 낮아질 겁니다. 예. 결국엔 미국하고 비교하지 말고 유럽 방산업체들하고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라. 네. 유럽 방산업체들의 퍼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퍼가 좀 낮은 수준이다. 맞습니다. 로키드 마틴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이제 정부 수주 물량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익이 작을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수출하면서 이제 밸류가 막 올라간 거니까요.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실적이 앞으로 수주받은 것들 양산하기 시작하면 더 좋아질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밸류는 퍼는 좀 떨어지게 돼 있고 뭐 이런 논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60일을 중심으로 이제 아까 ETF 기준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 조정받을 때가 만약에 방산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의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방산주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뭘로 보십니까? 뭐 종전 이슈입니까? 뭡니까? 주가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네. 사실은 센티멘트 기준으로는 종전 이슈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한데 네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전쟁이 끝나잖아요. 네. 그럼 국방비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늘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향후에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방비를 늘리는데 네. 그런데 어쨌거나 종전이 되는 거는 그 사실 시장 센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러우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될 건지를 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전문가들이 좀 만만치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푸틴 대통령하고 러시아랑 이제 미국도 이제 뭐 회담을 보면은 러시아 요구 사항이 돈바스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네. 영토를 달라고 하면서 이쪽에서는 미군 주둔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돈바스가 뚫리면은 사실 유럽이 다 뚫리거든요. 그 서유럽하고 중앙 유럽까지 뚫리기 때문에 그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국방비를 늘리고 이런 전쟁이 이어질 네. 거라는 성공 스토리는 깎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익 모멘텀도 유럽 국방비 늘리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시장의 기대가 큰 게 중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쪽에 그 발주량이 늘어날 거라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쪽은 국방비에 대한 여력이 되게 높거든요. 사우디만 하더라도 노후화된 전차랑 자주포를 교체하는 게 지금 18조 정도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네. 중동 수주가 좀 붙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단가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멀티플은 좀 올라올 요인들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뭐 어차피 ETF를 이 하나자산운용에서는 운용을 하시니까 ETF의 구성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다 담아져 있나요?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조금 비중 조절이 돼 있나요? 저희는 이제 룰 베이스로 하고요. 네네. 그 총 10개의 방산 기업들이 들어 있고 방산의 매출 비중이 높은 퓨어 플레이 종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알고 있는 상위 5개사들은 모두 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방산의 그 부품을 대는 소부장 기업들도 좀 일부 들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MNC 솔루션이라든지 네네. S&T 그다음에 뭐 풍산 같은 기업들도 들어 있어서 방산에 대한 그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퓨어 플레이 위주로 한 10종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방산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야 될 주요 리스크 요인 꼽아 주시고 투자할 때 이제 ETF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잠깐 언급해 주시죠. 과거의 성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산주는 단기 조정은 받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차트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5일선하고 21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 이슈가 나오더라도 단기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 개인적으로 수주가 쌓여 있고 거의 100조가 되거든요. 네네. 그거를 좀 단기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진도 높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진이 뭐 30에서 40 정도 있기 때문에 네. 뭐 EPS 희석에 대한 좀 EPS가 다운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파이프라인입니다. 멀티플이라는 건 기대감인데 중동 수주라든지 향후에 들어올 것들의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확정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되니까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